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입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예,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이 몇 화죠? 그러고 보니까 8화입니다. 8화. 거의 한 달이 다 지났죠. 한 달 지났어요 벌써? 네. 큰일 났네. 23일에 찍었으니까 게으르네. 안 되겠네. 예. 2주에 한 번씩 시킨다고 해놓고 저희가 좀 많이 막상 바빴습니다.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매주 찍는다고 했는데 야, 매주 찍는다고 하니까 2주에 한 번이 되고 격주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야 신난다. 약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저는 스프링필드고요. 저는 게임입니다. 예. 마커스고요. 네, 26입니다. 네. 예, 오늘도 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네.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소식들은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2015년 4월 그 만화 배급량 네. 추산 공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블하고 DC 양사 모두에서 굉장히 큰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마블은 그야말로 최근 몇 년간의 코스믹 이벤트들이 절정을 찍는 시크릿 워즈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DC는 지금 그것과는 굉장히 컨버전스가 반대되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되고 컨버전스가 있지만. 끝나고 나서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오늘 이제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오늘 해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2015년 4월 배급량 추산 공개. 자, 배급량 간단하게 일단 읊어보죠 한번. 예. 네, 일단 1위는 일단 그 1위부터 해갖고 10위까지. 네. 예. 일단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컨버전스가 시작된 달이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DC가 그래서 컨버전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전혀 일단- 의외의 복병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위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컨버전스 예상이었죠. 네, 그렇죠. 네. 컨버전스가 약간 좀 망 이벤트가 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냥 조용히 묻힐 것 네, 같았는데 누가 네. 이걸 보겠는가? 땜빵 이벤트다라고 정말 거센 비난을 늘었는데 일단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랭크를 한번 보죠. 1위가 네. 스타워즈. 예. 네. 4화가 1위에서 이제 20만 장 정도가 팔렸어요. 네. 20만 장은 진짜 그 지금 제일 잘 팔리는 타이틀들이 그러니까 보통 한 10만 초중반대. 10만 초중반이잖아요. 일반적이죠. 제일 거의 잘 팔리는 타이틀이 이제 뭐 중요한 이벤트를 한다. 네. 네. 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부스트를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리런치를 한다. 이럴 때 이제 부스트를 받아가지고 늘어나는 게 이제 한 20만 부인데 네. 지금 이거를 가볍게 네, 스타워즈가 4화니까 1화 뭐 지금 4달이 지난 거니까요. 그렇죠. 4달이 지나면서도 그만큼 이 정도 20만 장이 팔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있다는 건데. 네. 물론 이제 1화가 이제 막 100만 부가 훨씬 넘게 팔리고 이제 네. 네, 그랬던 거는 있긴 한데 일단 남들은 염두에 두셔야 1화가 한 될 건- 20만 장 팔리니까요. 네. 잘 팔리는 게.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게 루트 크레이트에 들어갔어요. 루트 스토어즈. 크레이트. 아 4화가요? 1화가 1화가 들어갔었죠. 1화가 그래서- 100만 장 넘었을 때. 네. 아. 루트 그래서 크레이트 그걸 같은 아마 루트 감안을 크레이트 같은 해서. 경우에는 이제 뭐 이쪽 북미 쪽이나 그쪽에서 이제 네. 각종 뭐 14불 정도요. 이제 한 달에 네. 구독을 하면은 각종 이제 뭐 만화책이나 이제 장난감 티셔츠, 같은거나 이런 거 그렇죠, 티셔츠, 그렇죠. 엣지 이런 거 막 보내주는 아. 그런 건뭐 거의 뭐 네, 그런 건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업체. 들어가갖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쪽으로 네. 해갖고 이제 근데- 배트맨 36화도 있었고 등등 어쨌든 오판 블랙. 지금 그런 거에 의한 그 거품이 4화 정도만 빠졌다고 봐야 하는데 네, 충분히 빠지고 남을 네. 시간이 빠졌는데 그렇죠. 20만 장이 팔렸어요. 거품이 빠지고 20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쵸. 완전히 새로운 플래그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지금 마블에서는 이제 히어로와 함께 네. 이제 양대 산맥으로 이제 스타워즈가 부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금광을 캤죠. 사실상 뭐 이제 마블 디즈니 이제 해갖고 네. 한 거지만 예상한 일단- 바긴 해요. 네, 일단 10위까지 한번 딱 하고, 읽고 나서 네. 정리를 해보죠. 2위가 컨버전스 컨버전스, 영화 네. 14만 장 정도 네. 팔렸고요. 3화 컨버전스 1화 1화. 13만 장 정도 팔렸고 네. 4화 네. 배트맨 40화 13만 정도 네. 역시 팔렸고요. 그리고 5화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마블의 다스베이더가 12만 장 정도 팔렸고 그렇죠. 그리고 6화 7화가 각각 컨버전스 2화 3화 네, 11만 장 정도 팔렸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8화 케이난 더 라스트 파다완이 네. 네, 1화 처음에 해갖고 10만 장 요것도 정도. 스타워즈입니다. 그쵸. 요거 이제 스타워즈 레벨즈 레벨즈. 타이인 미니 시리즈고요. 네. 네, 11만 장 가까이 팔렸고요. 그리고 9화 컨버전스 4화 9위에 컨버전스 4화 네, 10만 장 10만 정도 장. 팔렸고 10화에 프린세스 레이아가 역시 3화. 10만 장. 역시 10만 2천 정도. 예. 네, 이렇게 해갖고 10위까지 이렇게 굉장히 네. 모든 사람들 뭐 지금 이거 처음 보신 분들이면 딱 드는 생각이 굉장히 예상 바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스타워즈랑 컨버전스가 사실상 이제 양분을 탑10의 했죠. 양분을 했죠. 예. 네. 여기서 사실 가장 놀라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마블 슈퍼히어로들이 이 중에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크릿 로즈 전이라 가지고 나름대로 그 하이프 그 기대치가 좀 있고 이럴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될 만한 게 이제 시크릿 워즈가 되면 이제 각 캐릭터들 타이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몇몇 타이틀들은 이제 라스트 데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나날들을 그 캐릭터들의 마지막 나날들을 다룬 그런 타이틀들이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숨고르기 시크릿 워즈의 시작을 위한 숨고르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안 팔린 건 아니니까 그쵸. 11월부터 해갖고 뭐 바로, 스파이더 그웬이나 네, 뭐 그웬이 스파이더맨이나 데드풀 해갖고 등등등 쭉 나오니까 일단 뭐 10위까지 해서 보면은 스타워즈 아까 말씀드렸고 네. 컨버전스 일단 그쵸. 컨버전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위해 갖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네. 들어가자면은 컨버전스는 지금 이제 DC가 이번 4월 5월 해갖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사옥 이전을 가죠.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옥 이전을 하면 이제 인력이 이제 미국 동부에서 서부면은 이제 대륙 횡단인데 그렇죠. 굉장한 인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네. 이제 작가들도 다 이사를 가야 될 그쵸. 거고 편집자들도 그럴 거고. 참고로 시공사에서 DC 지금 책들이 안 나오는 게 이 이사 때문이라는 네, 얘기를 제가 잠깐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연락도 사실 좀 하기 힘들 네, 거예요. 연락이 이사를 안 하면서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네, 하여튼 이사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책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갖고 기획된 게 컨버전스. 그렇죠. 컨버전스 같은 경우에 메인 작가가 이제 제프 킹이죠. 네. 제프 킹과 스컬 롭델. 스컬 롭델은 이제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조언 경력이 같은 있는. 네, 그렇죠. 살짝 방향을 왜 스컬 롭델이 멘토를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프 킹과 스컬 롭델이 갖고 이렇게 원로니까 그래도. 네. 원로. 굉장히 이제 땜빵식의 이제 이벤트였는데 그래도 이벤트라고 그런 건지 이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쵸. 심지어 주간인데 이래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벤트를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죠. 작품 내적으로는 뭐 이제 뭐 텔로스가 뭐 브레이니악이 퓨처스엔드에서 잡혀가고 네. 이 포켓볼처럼 잡혀가고 이후에 이제 그 브레이니악이 모아놓았던 도시들을 갖고 이제 싸움을 붙여갖고 살아남은 도시는 이제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굉장히 싸움 붙이는 어디서 많이 본 살짝 시크릿 옆동네하고 옛날 비슷. 어디서 많이 본 시크릿 워즈를 연상케 해요. 네. 네, 어디서 많이 본 컨셉인데 뭐 그런 작품인데 작품 자체는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죠. 좋지 작품 않습니다. 자체는 사실상 평은 조금 약간 망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이제 올드 팬들의 향수를 약간 그렇죠. 자극할 수 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추억팔이라고도 네.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컨버전스 추억팔이 타이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네. 있죠. 그렇죠. 이 타인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몇 개가 살아남아서 네. 나중에 이제 온고잉으로 컨버전스가 끝난 이후에도 온고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후보군이 뭐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독보적으로 독보적으로 샤잠이 있죠. 샤잠이 있죠. 그렇죠. 샤잠이 있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DC 쪽에서 얼굴을 잘 안 비쳤던 그런 캐릭터들 위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살짝 예상을 해봐요. 네. 일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DC가 8월까지 예고가 쫙 떴는데 네. 오늘 아침 8월까지 떴어요. 네, 아직 컨버전스에서 살아남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네, 전혀 아직 없었으니까 없더라고요. 네. 네, 아마 연말쯤 돼갖고 새로 하나 그쵸. 편입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 두 개? 해봅니다. 하나? 네.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4위에 배트맨이 이제 그렇죠. 이제 스타워즈와 컨버전스 사이에 혼자 끼어 있어요. 네. 배트맨은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팔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평소보다 한 2만 장 정도 많이 팔리긴 했는데 13만이니까 네. 평소에는 한 11만, 12만 정도였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닌 게 지금 이제 엔드 게임 아크가 끝났어요 이번 네, 화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엔드게임 마지막 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네, 조금 좀 더 부스트를 받은 게 있겠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캇 스나이더의 뉴52 배트맨이죠. 네. 이제 스캇 스나이더가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작가긴 한데 그런가요? 네. 뭐 어느 정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게. 지금 네. 그러니까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갈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까지는 아니라도 네. 스캇 스나이더가 약간 그러니까 계속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리해시한 옛날 걸 가져다가 이제 살짝 그거 트위스트를 준다는 느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약간 모리슨 거를 흉내낸다라는 얘기도 일단 있고 네. 뭐 일단 아니면은- 판단은 이제 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어쨌든 알아서 간에 이제 하실 그렇습니다. 거라고 외국 믿고 쪽에서는 약간
그게 네, 갈리더라고요. 그런 네. 평이 있었다. 키코에서는 워낙 다들 좋아하시다 다들 보니까 좋아하죠. 우리나라 네. 쪽에서는 정석 맞아서 그런지 그런 것 뭐,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하여튼 이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1화부터 40화까지 꾸준히 계속 이렇게 랭킹에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50화에서 스나이더와 카플로 계약이 일단은 끝나죠. 네. 이게 과연 DC에서 뭐 DC에서는 재계약을 하려고 나오겠지만 그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작가가 이 작가진의 이제 위향에 따른 거니까 과연 이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쵸. 50화 이후에 과연 작가진이 바뀐다면은 판매량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바뀐다면 누구로 바뀔지. 누구로 바뀔지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작가진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작품을 맡아갖고 그쵸. 그걸 살려낼 그렇죠. 것인지 지금 카플로가 스나이더한테 푹 빠졌죠. 그렇죠. 아주 그래서 배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작품을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러면 그러고 일단 여기서 정리를. 네. 예, 하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스타워즈 배트맨 컨버전스 다 끝났으니까 네, 네. 4월 판매량은 대충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 판매량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는 이제 좀, 예. 뭐 여기다가 링크를 링크를 걸어드릴 링크. 테니까 여기. 네. 예. 여기다가 걸어드릴 테니까 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어떻게 되죠? 다음은 이제 네. 마블 자, 시크릿 워즈. 시크릿 워즈. 자, 시크릿 워즈가 지금 그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한 네. 올해 연말까지 가는 굉장히 아니요 연말까지는 아니고 연말 아니에요? 가을까지. 가을까지.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9월까지 갈 겁니다. 9월까지. 5개월 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5, 6, 7, 8, 9 해서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 이벤트네요. 굉장히 그쵸. 이거는 사실상 이제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벤트죠. 이벤트긴 이벤트인데 대격변이죠. 네, 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옛날 DC의 그런 크라이시스류. 네. 네. 무한지구의 위기.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시크릿 워즈도 수많은 멀티버스들을 이렇게 정리해 버렸잖아요 이번 그쵸. 기회에. 그러니까 멀티버스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좀 더 다듬을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약간 그 무한지구의 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죠. 음. 그런 거 보면 컨버전스는 시크릿 워즈를 따라하고 시크릿워즈는 또 네. 무한지구의 위기를 그렇죠. 따라 있는데 서로 이제 많이 베낀다고 하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영향을 받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DC나 마블이나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온 거야 워낙 이제 오랜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니까요. 네, 나쁜 또.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어쨌든 거니까. 간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번에 이제 시크릿 워즈가 시작하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약간 시크릿 워즈에 대해서 약간 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힝맨의 어벤져스와 뉴 어벤져스가 그렇게 친절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직관적인 작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힝맨이 굉장히 그러니까 건축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토리 그 세계관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긴 한데 그게 이제 이번에 너무 좀 힘들게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또 일어나고 막 이런 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약간 그 본격적으로 시크릿 워즈 이번에 1화와 2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정리를 합시다. 네. 그러니까 힝맨의 어벤져스와 뉴 어벤져스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이에요. 네 아직이에요? 네. 네. 해보자면 일단 어벤져스 그러니까 이번 시크릿 워즈에는 여러 가지 지금 세력들이 각자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힝맨의 이제 어벤져스 첫 런에서 이제 그 어벤져스가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약간 더 성장하자라고 이제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을 어벤져스 머신이라는 그런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제 그 성장할 그런 기회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크릿 워즈 앞쪽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구가 이제 이 인커전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우주와 우주들이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소멸을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고군분투를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어벤져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루미나티 뉴 어벤져스 타이틀에서 다뤘던 뉴 일루미나티인데요. 일루미나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 약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이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커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커전을 막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해요. 하지만 결국에 다다른 결론은 이 인커전을 정말로 진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지구가 이제 인커전이 일어나게 될 반대쪽 세계를 파괴해서 파괴해야지만 인커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하지만은 그 세계를 파괴한다는 건 그곳에 살고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는 그런다는 뜻이는 그런 비인도적인 네, 자사죠.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어로들끼리 의견이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자고 다른 우주까지 죽여버릴 수는 없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충돌해서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일루미나티 다른 멤버들이 스티브 로저스의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티도 이제 막상 이제 세계들을 이렇게 파괴시키며 돌아다니다 보니까 점점 이제 영웅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또다시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머가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일루미나티 멤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어벤져스와 다시 손을 잡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루미나티에서 떨어져 나온 이제 네이머 같은 경우에는 카발이라는 다른 조직. 그러니까 이 카발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는 이제 타노스 주요가 이제 주요 인물이 타노스라든지 타노스의 그런 잔존 세력들과 다시 이제 손을 잡고, 그다음에 블랙스완과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세계들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보다 못한 이제 일루미나티와 어벤져스가 이 카발을 그러니까는 그 인커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에 남겨놓고 이제 그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이 카발 같은 경우에는 얼티밋 유니버스 지구 1610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얼티밋 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이제 빌런 중에 상빌런 그 얼티밋 리드 리처즈와 거기서 조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걔네들 그 카발과 손을 잡고 이제 자기들만의 이런 방법을 찾아 나서요. 제가 그게 이제 카발과 일루미나티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세력은 이제 지구 얼티밋 유니버스의 세력이란 말이죠. 거기에도 이제 히어로들이 있고 쉴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인커전에 대해서 리드 리처드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커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대편 지구를 파괴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세력이 이제 퓨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스터 판타스틱이 지구에 있는 그런 영재들을 다 모은 그런 단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구가 이제 파괴가 될 때 거기로부터 이제 똑똑한 과학자들, 건축가들, 사상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구명정에 태워서 탈출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엑스맨인데, 엑스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벤디스 런이 끝나고 그 이후로 이제 8개월인가가 지나서 이제 시크릿 워즈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가 이제 조금씩 시크릿 워즈에서 이제 윤곽을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라브말랄과 블랙스완이라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스완이라는 조직. 그러니까 라브말랄 같은 경우에는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왠지 몰라도 멀티버스를 파괴하고 있는 존재고, 근데 그리고 그 스완들은 그 라브말랄이라는 존재를 섬깁니다. 그런 종교 단체예요. 그래서 이 파벌의 그런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비욘더즈입니다. 비욘더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초월적인 그런 존재들이에요.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사실상 원흉입니다. 이번 시크릿 워즈에. 그러니까 이 비욘더즈라는 존재는 멀티버스들을 모두 다 싹쓸이해버리고 싶어요. 싹쓸이해버리고 싶어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비욘더즈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런 뭐랄까 실험? 그러니까는 비욘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뭐 히어로들과 빌런들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선과 악의 그런 싸움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한 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원조 시크릿 워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욘더즈라는 존재는 이제 뭐 선과 악이라든지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좀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시크릿 워즈에 얽힌 그런 세력들을 얼추 이제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크릿 워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게 될 건데, 정말 예, 스케일이- 마인드 블로운데.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 라브말랄의 정체가 사실 닥터 둠이었다라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닥터 둠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나,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는 일단 이 닥터 둠이 몰리큘맨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 몰리큘맨 같은 경우에는 비욘더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자폭 장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욘더들의 원래 계획은 이 몰리큘맨의 안에 있는 그런 폭탄을 동시에 터뜨려서 모든 멀티버스를 일거에 다 쓸어버리려던 게 원래 멀티버스의 그러니까 비욘더들의 실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구 616의 몰리큘맨은 그것을 알고 그걸 막고 싶어해서 둠에게 접촉합니다. 그리고 둠에게 제안하는 게 비욘더들의 실험을 막으려면 다른 멀티버스에 있는 몰리큘맨들, 다른 멀티버스의 몰리큘맨들을 다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둠은 이제 그 우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멀티버스에 있는 그런 몰리큘맨들을 이제 스완들, 그러니까 종교 집단, 블랙 스완이라는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 몰리큘맨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그걸 25년이나 반복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몰리큘맨들의 그 우주에 있는 몰리큘맨들을 없애버리면 그것 타임 패러독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리큘맨들이 원래 이제 다 일시에 터져가지고 우주가 끝나는 게 원래 이제 예정된 수순인데 그 몰리큘맨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게 시간이 꼬여버리는 거죠. 타임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몰리큘맨을 죽이면서 인커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닥터 둠은 멀티버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멀티버스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역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닥터 둠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수만 개의 그런 세계들을 파괴를 해서라도 몇 개의 세계가 살아남는다면 그걸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닥터 둠과 몰리큘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그런 대서사시에서 닥터 둠은 그러니까 히어로이면서도 빌런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닥터 둠 그리고 몰리큘맨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비욘더들과 이제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 이후로 뭔가 이상해지면서 이제 마지막 인커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616 마블 유니버스와 얼티밋 유니버스가 이제 충돌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드 리처즈가 그 지구 얼티밋 유니버스의 닉 퓨리에게 그 인커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닉 퓨리가 그것을 이제 리드 리처즈를 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마블 유니버스를 대대적인 침공을 합니다. 그때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해요. 그리고 리드 리처즈는 거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다른 자신만의 꽁꽁이가 있죠. 그걸 위해서 닉 퓨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고, 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침공이 이제 한창 시작되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카발과 함께 그 리드 리처즈, 즉 얼티밋 리드 리처즈가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 넘어가 보면 이제 그 이 도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리처즈가 이제 만든 그런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입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저 안에서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리드 리처즈는 바깥 세상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 그러니까 마블 유니버스의 리드 리처즈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자체는 저 안에서 보내느라 거의 1000살이에요.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인류를 저 안에서 키워두고 있었어요. 초인들.
그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서 이제 뭐지 번식 실험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배양되어 나온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약간 봐야 될 거는 저게 마일즈 모랄레스 지구 1610의 마일즈 그 스파이더맨이 저 돔 안을 보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걸 통해서 진짜 마일즈가 이 인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길래 제가 이렇게 뽑았고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퓨처 파운데이션에서 구명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과학자들 그다음에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원래 이제 구명장에 태워가지고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구 그 전쟁 중에 휘말려가지고 그게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자들을 이제 데려오는데 실패해서 그래서 이제 이 퓨처 파운데이션에선 그 외에 이제 다른 히어로들을 모아서 구명장에다 이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기 사이클롭스 맨 위에가 사이클롭스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크릿 워즈와 그다음에 지금 언캐니 어벤져스 그러니까 언캐니 엑스맨과는 약간 8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단서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션 X라는 뮤턴트들만의 그런 나라를 이 사이클롭스가 세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피닉스 에그라는 걸 가져옵니다. 피닉스 알. 그거를 열어서 피닉스 포스의 힘을 이제 개방시키는 그런 장면인데, 네. 그 순간에 이제 그 사이클롭스가 그 구명정으로 텔레포트가 되면서 그 피닉스 포스를 깨우려던 그 시도가 이제 불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지금 저 두 번째 패널 같은 경우에는 마블 유니버스의 구명장이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것 같은 경우에는 얼티밋 유니버스의 그 구명장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목적도 얘네들이 의도하고 있던 것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리드 리처즈와 카발들이 구명장을 타고 탈출한다는 계획은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구명장을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닉 퓨리를 선동해서 마블 유니버스를 공격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근데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 구명정이 이제 파괴가 됩니다. 일부가 파괴가 돼서 그 와중에 수전 스톰, 그러니까 미스터 판타스틱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그 와중에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스터 판타스틱만 탈출하고 나머지 이제 가족들이 여기서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의문이 몇 개가 생겨나요. 왜냐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시크릿 워즈 1의 그런 마지막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블 유니버스가 끝났고 얼티밋 유니버스 끝났다는 걸 이렇게 약간 부고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네. 이렇게 그걸로 끝나고 1이 끝나고 이제 2로 넘어가는데 넘어가 보면 2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틀월드가 소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볼 거는 토르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제 닥터 둠이 만든 세계예요. 배틀월드라는 세계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그리고 거기서 닥터 둠은 신처럼 지금 섬겨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토르들은 그 닥터 둠의 경찰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토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멸니를 드는 걸로 선발이 되어서 그 배틀월드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애들이 지금 토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졌죠. 또 넘어가 보면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배틀월드에 뭔가가 이제 땅을 파다가 뭔가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볼 거는 그 땅을 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쪽에서는 중력이 역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틀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판형의 세계인 거죠. 지구처럼 이렇게 둥근 게 아니라 판형의 세계예요. 배틀월드는. 그러니까 지금 저 맨 아래 패널에서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그 판형의 아래쪽인 거죠. 반대쪽. 넘어가 보면 거기서 이제 저런 게 발견이 됩니다. 뭔가 익숙하죠. 저게 바로 구명정인데. 아까 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배틀월드가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굴러가는지가 약간 보여요.
이제 저기가 이제 둠슈타트와 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캐슬 둠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배틀월드의 심장부입니다. 둠슈타트에 이제 둠이 직접 거주를 하고 지금 이 둠슈타트를 캐슬 둠을 지키는 걸 보면 갤럭투스거든요. 그러니까는 둠이 말 그대로 신처럼 지금 지배하는 그런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얼굴들이 몇 개 보여요. 그러니까 맨 아래 패널에서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닥터 스트레인지. 가장 왼쪽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저 끝에 그러니까. 말고요. 여기.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말씀이시죠? 이쪽에서 두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고 네. 둠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수전 스톰이 있고 그 아래 발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까 이제 궁금해진 아까 의문이 몇 개 생긴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크릿 워즈 1에서 발레리아와 수전 스톰은 그 휘말려서 사라졌는데 네. 여기 이 자리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로 저 사람들이 이제 저기에 있게 됐는가?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인물들이 과연 진짜인가도 이제 진짜 원본 우주의 그 존재들인지도 약간 조금 물어볼 만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틀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왕좌의 게임을 연상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배틀월드는 각각의 그런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왕국에는 그 남작들이 있고 그 남작들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둠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 신이자 황제로 섬겨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는데 그 남작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영토 안에서는 거의 무소불위의 존재고 그리고 그 안쪽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남작과 남작들 간의 그런 모략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왕자의 게임을 연상시키는 그런 거죠. 딱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자기부터 해서 완전히 판타지 세계를 연상시키는 중세 세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약간 중세 시대를 연상시키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렇게 열렸는데 피고가 그 재판의 그 결과에 불복하고 이제 도전을 신청하면 그 도전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뭐 옳고 그름을 이제 가린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이제 캡틴 브리튼과 그다음에 그 미스터 시니스터라예요. 미스터 시니스터예요. 네. 그러니까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수전 스톰이 이제 둠에게 이제 자비를 베풀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둠이 과연 그러니까 이 수전 스톰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틀월드라는 세계 자체가 둠이 이제 자기가 약간 신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세계가 아닐까? 그리고 수전 스톰은 거기에 이제 그 와중에 생긴 수전 스톰이고 그다음에 탈출 과정에서 실종된 그 수전 스톰과는 약간 접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약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또 넘어가 보면 이제 쉴드가 원래는 이제 그 단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쉴드가 성벽입니다. 무슨 성벽이냐면 배틀월드의 남쪽에는 온갖 괴물들이 살아요. 그것으로부터 약간 더 문명화된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게 이 쉴드라는 성벽이고 거기를 지키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역자, 뭐 배신자 이런 죄인들은 이 쉴드의 남쪽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기랑 뭐 이런 것들만 들고 가서 이제 괴물들과 싸우다가 죽는 게 이제 운명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마블 좀비, 그다음에 뭐 어나일레이션, 뭐 이런 아니면 울트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남부에 삽니다. 쉴드 남부에.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발견된 그 구명정이 그 지구 616에서 탈출한 영웅들의 구명정이 아니라 지구 1610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탈출한 카발의 것이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틀월드에 타노스, 뭐 네이머 이런 막시무스 뭐 이런 빌런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주민들은 둠이 세계를 창조했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 다 믿고 있는데 근데 이런 우주선을 보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연도가 더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순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서
약간 그 둠의 그런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그 사람들과 이제 손을 잡아서 둠을 이렇게 전복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예상이고 넘어가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시크릿 워즈의 이제 타이틀들입니다. 엄청 많죠.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이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일반 솔로 타이틀들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도 타이틀쯤이야 뭐 있으면 어때요? 한 50 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많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이건 조금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엑스맨이 이제 엑셀 알론소가 처음에 엑스맨이 완전히 새로운 월드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해서 팬들이 엑스맨이 별개의 유니버스, 별개의 세계관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냐. 지금 안 그래도 엑스맨들 막 좀 쫓아낸다고 막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엑스맨들을 아예 그냥 몰아내버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맨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루머가 나오는데 이 루머 내용에는 네, 엑스맨들이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지구에서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뉴먼들의 테리젠 안개가 엑스맨에게 이제 치명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나서 엑스맨들이 우주로 나간다라는 게 지금 루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루머긴 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엑스맨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8months later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크릿 워즈가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타이틀들은 시크릿 워즈 이후 8개월 후의 일들을 이제 그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그렇게 내용이죠.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게 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변하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유, 지금 시크릿 워즈가 이제 본편이 몇 화까지 나왔죠? 지금 2화까지 나왔습니다. 2화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만큼입니다. 굉장히 그쵸. 얼마 안 그러니까 되는 이게 편이지. 어벤져스, 그러니까 힐맨이 어벤져스 1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만들어온 계속 이야기가 쌓아줘온 이게 거죠. 언제 얘기죠? 그게 지금 40몇 화니까 거의 한 4, 5년 전이죠. 야, 4년 전. 4년쯤 4년 4년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힐맨이 계속 이 이야기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피니티 중간에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다 이거를 위해서 써온 이벤트였던 거죠. 이건 진짜 그때부터 읽어오지 않았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겠네요. 그쵸.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인데 다음 소식은 이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네, 편한 할 수 있는 소식이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번 소식 무엇인가요? 네, 이번은 DC의 포스트 컨버전스 특집입니다. 예, 네. 일단 컨버전스에 대한 설명 아까 드렸고요. 간단하게 컨버전스 끝나고 나서 6월부터 DC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타이틀들을 비롯해갖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 다이버전스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다이버전스는 엄밀히 말하면 프리 코믹북 데이에 나온 DC에서 나온 그런 만화책의 책 이슈의 이름이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DC의 전체적인 6월 방향성. 이후에 네, 작품 그렇죠. 방향을 이제 보여주는 말한다고 볼 수 단어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이제 수렴이었다면 네. 다이버전스는 발산이죠. 발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어필하기. 있도록 네. 이제 작품의 방향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네, 작품의 뭐 대상층도 굉장히 다양하게 연령층, 구성되고요. 네. 캐릭터들 뭐 이런 예, 것들. 다이버전스가 무슨 이벤트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되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이버전스는 그러니까 안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이벤트하고는 반대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그쵸. 따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과 타이틀 사이의 연결 관계가 물론 이번에 그 슈퍼맨 라인에서 네. 트루스라는 그 이벤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만 그쵸. 좀 이따가 네. 얘기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일단은 모든 타이틀들이 전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네, 쭉쭉 그쵸. 뻗어나가는 그래서 정말 그 타이틀만 읽으면 그 타이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댄디디오가 직접 밝히기로는 앞으로 이제 6월부터 1년간은 그 편집부에서 이제 이벤트 같은 걸 전혀 계획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 회사 네. 라인업을 하는 그런 이벤트 말을 하는 그쵸. 거죠. 네. 대형 그런 이벤트. 네.
뭐 포에버 이블 같은 대표적인 포에버 이블이죠. 네. 그런 규모의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리고 그 이제 네. 컨티뉴이티보다는 그 개발적인 그런 스토리의 캐릭터와 스토리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슈퍼맨 본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저스티스 리그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거나 하는 건 그런 건 굳이 없다고 보는 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엔드 게임에서 배트맨이 사망 처리가 됐는데 예. 그것과는 별개로 저스티스 리그에서 살아서 잘 나옵니다. 다크사이드 워에서는 아주 멀쩡하게 살아계시죠. 그런 것만 봐도 이 컨티뉴티, 그러니까 시간 관계가 뭐가 먼저고 막 이거를 좀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은 네. 조금 약간 신경이 쓰이실 수는 있어요, 확실히. 하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그 각각의 그런 타이틀들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를 즐기는데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앞으로 6월 이후에 DC 코믹스를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할 만한 게 많아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컨퍼런스 2화들을 이제 컨퍼런스 2샷 2부작들에서 네. 2화에는 이제 이렇게 8페이지씩 프리뷰가 나오고 예고편이 있죠. 지금 들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딱 공개가 된 거니까 네. 다 준비를 공짜로. 해왔습니다. 네, 전 공짜로. 페이지를 통짜로 네. 디럭스 구성으로 아, 일단 잠시만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게 네. 이제 저번에 이제 6월 신간 중에 이제 기획된 게 이제 그 중에서 예고가 뜨지 않은 게 네. 미스틱 U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크 유니버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작품들에 살짝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미스틱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이제 런칭이 그렇죠. 된다고 하죠. 이 작가한테 이제 누가 물어봤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일종의 마법 대학교 같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그 컨셉이죠. 이유가 그 이유였구나. 네. 네. 하여튼 그럼 다크 유니버스 쪽이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마법 쪽 오컬트 그렇죠. 쪽이죠. 오컬트 쪽. 네. 마치 호그와트를 좀 그렇죠. 연상하는 그런 네. 호구와트. 네, 같은 회사 호그와트가 네, 이제 그렇죠. 같은 계열사기도 네. 하고 뭐 써도 상관없으니까요. 음. 네. 하여튼 그런 작품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8월에. 네. 그리고 다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 타이니언 4세와 네, 그쵸. 링도일이 이제 링도일.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작가들이 콘스탄틴 헬블레이저를 네. 같이 또 이제 맡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에 좀 집중하기 위해 갖고 다크 유니버스는 못하겠다. 네. 우리는 이제 콘스탄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다크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일단 기획이 돼 있긴 한데 네. 후속 작가라고 해도 좋고 대체할 작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뭐 언제 나올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하여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봐야 하는. 네, 일단 이 두 개를 빼놓고는 네 이제 이 두 개를 빼놓고 하면은 네, 두 개를 지금 다이버전스 1화 네. 예. 여기부터 해갖고 한번 직접 훑어보면서 그렇죠. 예. 다이버전스 1화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배트맨, 슈퍼맨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의 프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 그렇죠. 예.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한번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그 하실 말씀이 있으면 네. 이렇게 쭉쭉 이제 그 코멘트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가 보죠. 네. 네. 네, 처음 배트맨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배트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카플로가 아주 멋있는 스프레드를 한 장 네, 그려줬는데 그렇죠. 네. 지금 배트맨이 죽은 걸로 소개가 그렇죠. 됐습니다. 엔드게임 마지막 40화에서 네. 조커와 같이 동기어진을 했다. 동기요즘을 했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일단 저 위에 컷을 보면 네. 살아 잘 있는 것 모르겠단 같아요. 말이죠. 작가진들도 사실 죽었다고 말은 했지만 네. 죽었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살아날 거라고 말을 했죠. 네, 그쵸. 언제 어떻게 살아나는가 네. 중요한 거니까. 배트맨이 죽을 리가 있나요? 죽을 리가 없죠. 말도 안 돼. 예. 네,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 프리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배트맨이 죽어 고담시 전체 이제 아니면은 방송 여기 밑에 설명서도 나오는데 이제 공중파에서까지 배트맨의 죽음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쵸. 굉장히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이죠. 그거에 대해 갖고 이제 파워즈라는 이제 웨인 고담시의 이제 웨인과 이제 예. 대적하는 이런 회사인 일종의 네. 파워즈의 이제 CEO인 제리 파워즈라는 이 양반이 예. 우리가 이제 배트맨을 대체해 보겠다. 예. 고담시에는 배트맨이 없다는 거는 이제 안고 빠진 찐빵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웨인엔터를 인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웨인엔터가 파산을 해가지고 예, 이터널에서 보시면은 이터널에서 이미 이제 아. 네. 배트맨은 났죠. 아, 그래요? 동조를 했다는 이유로 해갖고 이제 파산을 시켜버렸는데 네. 그걸 이제
파워즈에서 먹어버렸어요. 그쵸.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그 부엉이 올빼미 법정을 보시면은 네. 거기서 이제 파워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빼미 법정의 회원들로 나오는데 과연 그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지는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그걸 일단 같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다른 같고. 사람이긴 한데 일단 파워즈 네. 같은 뭐 일가족 아니니까. 네. 네. 파워즈는 어디서 나왔냐면 배트맨 비욘드. 그렇죠. 그쵸. 원래 그 비욘드에서. 애니메이션에서 여기서 이게 그 웨인 엔터프라이즈 인수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원래는 약간 그 전형적인 그 자본주의 부르주아지 그런 그 사악한 그런 CEO가 악덕 약간 대기업 그, CEO 예, 그렇죠. 였는데, 그러니까 네. 악덕 대기업 약간 그런 걸로 나와서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막 좀 좋은 인상, 네, 그렇죠. 좋은 인상을. 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쵸. 앞으로 네. 두고 봐야지 예. 알겠죠. 아, 회사 이름이 파워즈인데 네. 멀쩡한 애들은 아니고 힘과 권력과 사람 네. 이름부터 파워즈인데. 그러니까 일단 네 두고 보시면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배트맨을 네. 우리가 대체를 하겠다 해갖고 이제 수수께끼의 인물을 보여주죠. 일단 뭐 넘겨보시면은 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서 이제 배트맨이 될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는데요. 누구냐 그분은? 하면 여기서 네 고든 청장이었어요. 고든 고든 청장님 청장이었어요. 계십니다. 고든 청장님이 수염을 밀고 밀고 네. 머리도 저렇게 밀었어요. 머리도 자칭 이제 해병대 상륙부대 그쵸. 그쵸. 머리를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모이칸이 되어버렸어요. 하여튼 이 고든 청장이 새로 배트맨 슈트 개발된 거에 그쵸. 탑승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음 41화를 기대해 주라고 이렇게 네. 그림을 배트맨이 아니라 붙이는데요. 토끼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귀가 굉장히 뾰족해요. 예.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스테이터스 코드가 굉장히 깨진 확 사건이죠. 바뀌었죠. 진짜 완전히. 많이 깨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브루스 베인이 일단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배트맨이 네. 죽었다라는 것만도 큰 저번에 건데, 죽었을 때는 이제 딕 그레이슨이 이제 교체가 됐고, 딕 그레이슨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죠. 예. 사실상. 이번에는 딕도 사실 죽은 걸로 처리가 돼 있고 그렇죠. 예. 또 물론 다른 애들 뭐 제이슨을 시킬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데미안은 아직 많이 어리고 그리고 이제 팀은 이제 뭐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네, 팀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튼 네. 그래갖고 제임스 고든 청장이 이렇게 배트맨 옷을 입고 배트맨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걱정도 되지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래서 이거 첫 빌런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 네. 보니까. 아 그래요? 미스터 네. 블룸이라고 공개했는데 지금 사진 저희가 못 드렸는데 네. 저희가 사진을 뭐 여기 위에 여기 네. 위에다가 지금 위에다가 링크를 위에다가 아무튼 걸어놓을게요. 네, 네.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네. 뭐 슬렌더맨 같은 생겼죠. 그렇죠. 좀 네. 이상해요. 막. 굉장히 막 호리호리하고 변태 얼굴 같아요. 이상 안경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이상하게 뭐 네. 이상한 오케이. 포즈를 취하고 있고 네. 하여튼 보시면은 다시 굉장히 말하자면 변태 같습니다. 건전하지 못하게 생겼는데 네. 영 불건전해. 네.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 네. 넘어가자면 자 이제 이제 다음 같은 슈퍼맨. 경우는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한번 그 많은 분들이 못 들어봤던 진로엔 양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렇죠. 갑자기 들어왔는데 예 그래서 예. 상도 받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자 받지는 했는데 다른 거 받은 건 있지만 뭐 아이즈너상 후보에 올랐어요. 후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셔널 부거들을 받았죠. 야, 네. 되게 처음에 딱 보는 순간 그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는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제프 존스 때부터 이제 약간 좀 더 이제 가볍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로 가려고 했지만 뭔가 제프 존스보다 그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있어가지고요. 네, 아직은 이제 8페이지짜리 프리뷰밖에 없지만은 네. 여기서만 나온 거 해도 굉장히 필력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약간 좀 프로미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전도 유망해요. 그러니까 네. 스토리 기대가 되게 그쵸. 만들게 그러니까 하고 슈퍼맨이 인간이 된 거의 인간에 가까워진 슈퍼맨. 정말 그렇죠. 일단 뭐 그 부분은 다른 프리뷰에서 나오지만은 네. 네, 일단 지금 슈퍼맨 프리뷰에서 보시면은 이제 40화 로미타가 글과 그림을 같이 맡았던 단편에서 네. 마지막에서 로이스 레인이 슈퍼맨이 클락 켄트라는 거를 이제 꿰어 눈치를- 맞췄어요. 네. 가볼까요? 그걸로?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단편이 들어가는 이거는 걸로? 네. 네. 사실상 마지막 앞쪽은 페이지부터 별로 봐도 네. 네. 앞쪽은 관련이 그냥 뭐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슈퍼맨이 이제 정체가 들키겠고 네. 그리고 이제 막 숨어 살면서 뭐 이제 이런저런 막 쫓겨다니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예,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로이스 레인이 사과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클락 켄트는 이제 또 뭐 숨어 살고 하기 위해서 머리를 또 이제 헤어스타일도 반삭을 바꾸고 네. 네. 수염도 약간 기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로이스 레인이 클락 켄트의 정체를 이제 기자 본능으로 그렇죠. 네, 까발리. 까발려버렸어요 완전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신상이 털렸으니까 예. 지금 네. 앞으로 갑자기 DC의 삐
B로 네? 쌍B로 등극을 했어요. 갑자기 팬으로 네. 오케이 못된 오케이. B로 됐죠. 예. 그렇죠. 예. 탈리아에 이어서. 예. 아유 요즘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예. 네, 그렇죠. 아무튼 예, 그래서 저희는 원래 그 이번에 시작하기로 했던 그 트루트 그 진실이라는 이벤트가 이 전체 공개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쵸. 그게 이게 다가 또 아니었죠.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건 사실 나중에 진실 이제 같은 보시면 경우에는 아는데. 이제 그렉팍의 액션 코믹스가 네. 멘트가 되는데 액션 코믹스는 이제 그때 할 때 네. 좀 더 보여드리고. 살펴보는 그때 갈 때 좀 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일단 요거는 여기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스티스 저스티스 리그. 리그. 예. 저스티스 다크사이드의 이제 리그인데 예고편이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스테이스 코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난 사실 중 하나가 그 다이애나,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태어날 때 동시에 태어난 또 다른 아마존이 있었다. 네. 그 아마존은 바로 누구냐? 넘어가 보시면 네. 얼마나 넘어가 넘어갈까요? 보시고 예. 그러니까 그 전 페이지. 네, 저 피부와 저 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 다크사이드와 아마존의 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네.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저 둘이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예언가가 미래를 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가 그때 본 미래가 네 이런 와장창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다크사이드와 그다음에 안티모니터 이 둘 하면 뭐 DC에서는 거의 최고급 빌런들인데 우주를 그쵸. 그냥 쥐락펴락하는 네. 그렇죠. 그런 최고급 빌런들이 지금 지구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네 와장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이제 그 저스티스 리그의 주요 멤버들의 그런 운명들을 살짝씩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린랜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희생을 한다. 네, 거대한 네. 희생을 하게 될 네, 것이다. 희생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네.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게 왜냐면 저스티스 리그의 그러니까 그 다크사이드 워의 그 표지가 하나 또 오늘 공개가 됐어요. 43화 표지가 공개됐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은 여기서 더 확장이 돼서 배트맨이 아예 메트론의 그 건조하게 의자에 앉아있어요.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젠 농담이 아니고 진짜 배트 가시네요. 가십니다. 진짜 네. 배신 배신이 됐네요. 되었어요. 백신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맨을 찾고 망토를, 있어요. 네, 망토를 들고 그래서 슈퍼맨은 어디로 갔는가? 아쿠아맨은 물에 빠졌다. 그다음에 과학과 그다음 마법이 죽고 그다음 이제 미라클 같은 네.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제대로 리그 이제 네, 등장한 건 처음이죠. 저스티스 리그에 제대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인데 이 미스터 판타스틱 같은 미스터 판타스틱 다른 옆 동네 미라클 같은 네. 경우에는 미라클, 네. 네. 원래 이제 다크사이드의 그 고향인 아노박스. 아포콜립스에서 키워진 유가십니다. 예. 원래 하이파이더의 아들이지만 아포콜립스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포콜립스에서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그 선한 그런 성품을 유지하고 그리고 결국엔 이제 아포콜립스에서 탈출을 하는 게 이제 뉴 52전까지의 그런 설정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대척편에 이게 오라이온인데 오라이온 같은 경우에 원래 다크사이드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뉴 제네시스로 보내져서 거기서 이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악에서 이제 선으로 변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제 각각 이제 성선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들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들이 재밌는데 오라이온이 그 원더우먼 나왔던 그 캐릭터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원더우먼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원더우먼을 보시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다이애나가 이제 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예.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뭐 그런 네,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그 예언자랑 같이 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면 네, 더 넘어가 슈퍼맨이 네, 슈퍼맨이 그렇죠. 네. 슈퍼맨이 이제 뭔가 원자 단위로 분해되는 듯한 그런 묘사를 네. 했는데요. 43호 표지에 나왔죠. 예. 그렇죠. 이 슈퍼맨이 닥터맨 나타내야 되는 그리고 건가? 여기서 대사가 보면은 새로운 그 안티가시 네, 안티 하고 그렇죠. 안티가시 이제 탄생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필 이제 슈퍼맨 있는 컷에 네. 넘어가 보면은 이제 그 딸의 모습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문제의 딸. 이 다크사이드의 딸. 스크릴렉스가 예. 자, 다크사이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저스티스 리그 초반부터 계속 떡밥이 던져져 왔어요. 네, 이것도 사실로 사실상 갔다고 네, 했었죠. 이것도 사실상 보면 굉장히 오래된 떡밥이고 한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신 캐릭터의 이름은 그레일이고요.
이 그레일이라는 캐릭터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예. 그거는 정말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다이애나가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의 뭐 중심에 대척점이 있다라든지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얘랑. 꼭 네, 그레일과 대척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 둘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크사이드와 그다음에 안티모니터의 싸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저스티스 리그 다크사이드 워 굉장히 네, 굉장히 기대가 스펙타클한 또 네, 예. 그런 작화도 이벤트가 굉장히 될 것 좋죠. 같고요. 예. 재밌어요. 다만 네, 여기서 재밌습니다. 일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타이틀들하고 이어지는 일은 이번에는 없을 거라는 그쵸. 거. 네. 적어도 이번에는 네. 뭐 작가가 이제 마음에 들면은 이제 써먹을 수 있.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자,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요거는 광고는 요건 이제 광고고, 예. 그냥 넘어가시면 쭉 될 거예요. 하나씩 그냥 넘어가면 하나씩. 돼요. 네. 네. 아니잖아요. 네. 아니네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낵픽들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예, 요번에 시작하면서 하는 유일한 이벤트 트루스. 트루스. 이제 그거의 그 진실이라는 이벤트의 진실이 공개되는 그렇죠. 네. 건데요. 네. 그 주도를 하는 게 그렉 팍의 액션 코믹스가 되었는데 네. 그 그 진짜 그래픽이 그 액션 코믹스가 그래픽에게 넘어간 이후로 되게 평가가 평가 좋았었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평가가 네, 굉장히 그쵸. 좋았죠. 근데 그러니까 네. 저희 중에 슈퍼맨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슈퍼맨 본 타이틀에서는 좀 아쉬웠던 그런 슈퍼맨의 좀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네. 더 조명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론 코다의 그림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력이 좀 슈퍼맨 본가에서 떨어졌었어요. 아, 스칼럽 네. 달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갖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 보시면은 네. 슈퍼맨이 이제 이상한 닌자들에게 습격을 받는데 굉장히 연출이 좋죠. 네. 이 아론 쿠더의 흑백 그림이 같은 연출. 네, 흑백에서 이제 붉은색과 네, 노란색에 노란색만. 이제 하이라이트를 줘갖고 예. 슈퍼맨이 보면은 이제 이런 칼날 같은 거에 그냥 이제 상처를 막 입고 있어요. 예. 그렇죠. 피를 막 힘이 흘리고 약해진 슈퍼맨. 지금은 약해져 있는 굉장히 상태겠죠. 약해져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분도 까발려지고 그다음에 힘도 약해지고.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슈퍼맨 본가에서는 신분이 까발려져갖고 이제 슈퍼맨이 숨어 살 수가 없게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액션 코믹스에서는 힘이 약해져갖고 이제 인간처럼 거의 완전히 되는 수준이에요. 피도 네. 막 흘리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슈퍼맨이 고독의 요새, 자신의 네. 남극에 있는 고독의 요새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간다고 예. 하고 네. 간 거죠. 근데 갔더니 문을 두들겨갖고 예.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열어주죠. 안 열어주죠. 예. 그러면서 내가 슈퍼맨과 내가 카렐이다 했는데 당신은 카렐이 아니다. 아니다. 네. 생체인식을 해갖고 당신은 그러니까. 카렐이 아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이런 말을 되버렸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망토를 뺏어가 버리죠. 예. 유니폼과. 망토와 그리고 이제 이 문장. 문장.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슈퍼맨의 그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예. 모든 것을 그냥 뺏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서의 그런 입지, 네. 그다음에 이제 힘, 그다음에 슈퍼맨 그리고 카렐이라는 마지막 크립토닌이라는 정체성까지 예. 이렇게 뺏겨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슈퍼맨에게서 사실상 거의 모든 걸 다 뺏어갔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 살짝 그 솔리식 같은 데서 보면 슈퍼맨과 다른 히어로들 간의 우정도 시험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네, 굉장히 뭐 이제 새로 나오는 올류 배트맨 예. 그쵸. 네, 이라던가 그야말로 진짜 카렐로서도 그리고 클라크 켄트로서도 위기에 빠지는. 그쵸. 예.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죠. 그렇죠. 양쪽의 삶이 모두 이제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 일단 네. 네, 그렉 박도 이제 좋은 작가고 좋은 진우엔 작가죠. 양도 이제 실력이 있는 작가고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예. 작품. 간만에 정말 슈퍼맨의 기대를 하게 진루엔 되네요. 양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민자의 그런 애환 같은 거를 만화로 네. 그린 사람이고 그렉 팍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이잖아요. 3세긴 그렇죠. 해도 네. 그렇죠. 혼혈 3세긴 해도 혼혈이고 박그렉 씨.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의 뿌리에 대한 그런 단편 영화 같은 것도 네. 찍은 걸로 알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게 아마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사회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아웃사이더 그런 이방인 그런 거에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액션 코믹스 41화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에 이제 나올 네. 예정이고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네, 아쿠아맨, 아쿠아맨입니다. 물맨입니다. 아쿠아맨 같은 경우 작가가 컬렌 번이죠. 컬렌 컬렌번이고 컬렌 번. 컬렌 참 번 많이 해요,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예. 지금 작품이 DC에서 쓰면 네. 몇 개였죠? 5개? 5개. DC에서 5개, 마블에서 몇 개죠? 마블에서는 3개인가 하는 2개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데드풀 쪽을 쓰거든요. 아, 컬렌번이. 데드풀 있고 매그니토 본편, 예. 있고
그리고 저기 저 문나이트. 문나이트도 거기 지금 최소 3개 있고요. 거기다 그러니까. 거기다 아마 오니에서 식스건 하는 거 있고, 뭐 테라인 쪽 쓰고 있고, 예, 버티고에서 하는 거 있고, 예, 참 다작하는 작가. 예, 네. 진짜 많이 씁니다. 이 그러니까 사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어떤 거는 참 좋아요, 어떤 거는 나쁘고,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풀이 넓으니까 네. 잘 쓴 것도 이제 많아 보여. 워낙 쓴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못 쓴 것도 많아 보이고. 네, 하여튼 그리고 작화가 트레버 메카시가 되는데 트레버 메카시 같은 경우에 이제 배트우먼 때 잠깐 이제 데타 아티스트로 했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창작 쪽에 이제 충돌이 생겨갖고 이제 그만뒀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러다 이제 클라리온으로 복귀를 했다가 이제 음. 다시 이제 아쿠아맨으로 다시 네. 그리게 됐는데, 오면서 아쿠아맨 이번에 코스튬 복장이 또 바뀌었죠. 네, 복장이 네. 바뀌었어요. 근데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트레버 메카시가 굉장히 그림이, 그러니까 넘겨가 보시면, 네, 트레버 메카시가 약간 그러니까 뭐 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먹 같은 걸 많이 쓰는 작가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작가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네. 넘어가시면 아쿠아맨의 그런 복장도 훨씬 그런 디테일을 살린 쪽으로 변했어요. 굉장히 네.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원래는 이제 뭐 그 사슬 조끼에다 사슬 바지에다가 그걸로 이제 거의 그 아쿠아맨의 디테일이 끝이다시피 했는데, 물론 벨트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훨씬 더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슬 같은 부분도 더 많이 늘었고, 거기다 이제 화려한 그런 문양들, 왠지 좀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좀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이 살리는 그런 쪽으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계속 넘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아쿠맨이 지금 아틀란티스 군대랑 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상 세계에 이제 얘가 숨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틀란티스인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전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화가 뭔가 났어요. 네 아쿠아맨이 원래 저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새로 생긴 능력이에요. 야. 저 새로 바뀐 그러니까 삼지창이든지 뭔가 좀 더 다른 마법 그런 물품을 얻어서 새로 생긴 그런 능력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마 많이 번개를 부르는 네, 아마 이 아틀란티스와 지금 아쿠아맨의 갈등도 이 유물 때문에, 이 물건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 아쿠아맨을 쫓고 있는 게 바로, 또 넘어가 보시면 메라입니다. 네. 아쿠아맨의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마블이고 DC고 양사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올드 커플들이 많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메라와 아쿠아맨까지, 그러니까 이 둘은 참 금실좋기로 소문난 부부였는데 그쵸. 이렇게 깨지니까 좀 씁쓸하네요. 네. 네. 여기도 이번에 네. 네, 여기 6월 24일 24일이고 네, 나올 네. 예정이고요. 다음 넘어가 보시고 배트마이트가 나왔어요. 배트마이트. 배트마이트 이건 이제 덴저겐스가 그렇죠. 하는 쓰고 이제 이건 리미티드예요. 온고잉이 아니라. 일단 6화까지. 네, 배트마이트가 무슨 캐릭터죠? 그러고 보니까? 배트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주 배트맨 처음에, 고전에서 네, 나왔을 고전에서 때는, 이제 네. 5차원에서 온 그런 악마, 인프 같은 수악마 그런, 같은 그쵸, 느낌으로. 수악마 같은 그런 존재였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모리슨이 이제 재해석을 해서 네. 자신의 이제 RIP에서 이제 써먹었고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 배트맨의 그런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만든 그런 환영 같은 존재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배트맨의 이성의 목소리였단 말이에요. 네. 그걸로 나왔는데 이제 그 배트맨의 그런 이성의 목소리로 등장했던 배트마이트가 여기서는 또 다시 수악마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차원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배트맨이 이런 그림체로 쭉쭉 가다가 갑니다. 갑자기 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하면서 그쵸. 나타나는데 보시면은 살짝 이게 뭐랄까 군 아시나요? 군이라고 우리나라도 정발된 더 군이라고. 더 군. 네. 군을 약간 좀 연상시키는 그림체예요. 그러니까 색채가 그런 것 같아요. 색채가 채색 방법이 네. 약간 군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DC가 항상 제가 조금 불만스럽게 여겼던 게, 그러니까 작화가 펜슬러는 굉장히 좋아요. 잉커도 그렇고. 네. 근데 항상 저는 컬러리스트에 조금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다양한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리스트들을 많이 데려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드는데 그것 중 하나가 이 배트마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막 개그 과장스러운 네. 그런 걸 뭐 하고, 약간 그러니까 데드풀 같이 이렇게 네. 막 제사의 벽 같은 거 깨고 이제 이런 거가 많이 나오는 그쵸. 좀 그런 타이틀 같은데 네. 예. 일단 약간
약간 아직까지는 좀 조금 네. 모르겠다 싶어요. 예고편은 좀 별로. 예. 예고편은 일단 예. 본편이 좋을 수 있는 거긴 예. 한데요. 있는 거. 저는 그리고 예고편을 이제 보고 이런 식이면 그 약간 리미티드를 넘어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그쵸. 그런 네. 느낌. 이거는 이제 2월 3일에 나올 3일 날 거예요. 나오고. 3일 날 나올 예정이고. 반대로 또 다른 개그 타이틀에 대해서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일단 이 이제 네. 비자로입니다. 요것도 예. 이제 6화까지 네. 리미티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조금 봐야 될 게 이제 구스타포 두아르테라는 그 브라질 출신 만화가로 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남미 만화가의 좀 특징이랄까? 남미 만화가스러운 그런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비자로라고 하면 이제 반대잖아요, 항상. 모든 게 그렇죠. 반대죠. 말도 반대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신의 그런 비자로 월드에서 이제 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네, 비자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뭐 네. 다른 세계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쫓아냈다는데 그렇죠. 예.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비자로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히트레이 뭐 발음 이상해요. 그게 이제 지구 얼스를 그 반대로 스펠을 쓴 거거든요. 히트레이 막 그 이상한 트레 뭐 이렇게 이름인데.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구 모양도 그 동그란 구형이 아니라 네모나고. 예. 육박지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방이 되어서 예. 지금 오버에 우리가 한번 아는 튕겨갖고 예. 네. 우리가 아는 지구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슈퍼맨을 보고 나도 저런 영웅이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된다 박쥐가. 그쵸. 예, 나는 박쥐가 되겠어요는 이제 네. 배트맨의 유명한 대사죠. 그렇죠. 이건 이오십의 디자인, 이오십의 그 가장 유명한 건데. 배트맨의 그리고 상징적인 대사죠. 저 오른쪽 구석 보시면 거기서는 다크나이트.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웅이지만 지금은 아니란다를 갖다가 거꾸로 하고 그쵸. 있어요. 그걸 또 거꾸로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배트마이트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았다라는 게 예, 느껴져요. 그렇죠. 배트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배트마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배트마이트가 지금 이 비자로 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배트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애매해요. 애매하죠. 그리고 좀 촌스러워요. 약간 마치 좀 돌아온 럭키짱을 보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촌스러워요. 예. 참고 저는 럭키짱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 2번 이상. 그래서 근데 이제 비자로 같은 경우에는 촌스럽지 않고 네. 그러니까 유머도 유머대로 나름대로 살아있고 그림도 그거를 잘 받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진행될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도 약간 기대감을 가지게 네. 그러니까 이 비자로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슈퍼맨이 지미 올슨한테 네. 제좀 됐고 캐나다로 가라. 그 캐나다를 비자로 아메리카라고 아메리카라고 해요. 하죠. 예. 그러니까는 예, 이 미국 측의 그 캐나다 농담이 예, 그대로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올슨과 비자로가 예. 같이 이제 캐나다로 로드 트립을 떠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 네, TV에서 이제 이러고 있고. 네, 그렇죠. 아주 되게 유쾌해요. 유쾌하고 실제로 읽어보면 훨씬 더 유쾌할 겁니다.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비자로는 되게 기대가 돼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래서 요것도 나온 게 6월 3일 3일에 3일 날 1화가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럼이 다음은 이제 네, 데스 스트로크가 스트로크. 이거는 네 그냥 좀 넘어가고 설명할 수 싶은데 있어요? 일단 뭐 페이지 휙휙 넘어가면서 일단 작가 소개를 잠깐 하면 네. 토니 다니엘이 토니 다니엘이요. 이제 작화가 겸 작가 겸 네, 해갖고 그쵸. 이렇게 했는데요. 이 토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참 그림 참 잘 그려요. 예. 굉장히 잘 그렸어요. 심지어 채색도 이 네. 토미 모레이가 굉장히 채색까지 잘 맞들어지게 해갖고 네. 굉장히 그림은 좋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토니 다니엘이 그린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아니고요. 네. 원래는 이제 네. 토니 다니엘이 원래는 그랬었는데. 토니 다니엘이 그 그린 그 할리퀸이 참 역대급으로 예뻤는데 아, 네. 하여튼간에 네, 이분이 지금 막 틴타이탄즈를 깨부시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트레이닝 네, 훈련이었고.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하긴 사실 원래 틴타이탄즈 캐릭터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급 떨어지게 어린 영웅들이랑 이렇게 투닥거리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실망스럽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막 몸도 젊어지고, 네, 뭔가 하여튼,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금화가 막 떨어지고 하더니 막 일회를 시켰어요. 네. 누가 시켰냐 하면 보면은 칼을 주면서 시킨 게 원더우먼의 헤파이스토스가 네. 이제 그렇죠. 신을 죽이라고 신을 하면서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나왔는데 이또 어디로 가는 건가 되게 싶고. 아,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첫 번째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 젊어진 데스스트로크가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싸움을 가족 간의 그런 불화에 휘말리는 그런 네.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와의 싸움. 네. 갑자기 급선회를 해갖고 그러니까요. 가도부어가 되었어요.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토니 다니엘의 문제는 무난하게는 써요. 무난하게는 쓰는데 네. 이 사람이 과연 이걸 챙겨보고 싶게 만드는 정도의 작가감은 그 또 정도는 아닌 아닌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그림은 되게 아쉽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림은 좀 아깝고, 아깝죠. 네. 그렇죠. 글은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캐릭터에 애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쵸. 딱 챙겨볼 만한 그런 거는 좀 못 봐줄 만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네. 데스스트로크가 한번 캔슬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타이틀인데, 네. 여기도 이제 6월 6월 24일 24일 날 7화가 나올 예정이고 네.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 보죠. 네. 그게 이제 디텍티브 디텍티브 코믹스. 예, 여기도 이제 이쪽도 작가진이 지금 네. 계속 가죠. 크리스트 부첼라토, 마나프로가 마나프. 부첼라토가 예, 마나프란 이제 부첼라토 이렇게 공동 가고요. 집필 및 그림을 네. 하는데요. 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옛날에 그 고담 센트럴을 생각나게 하는 네. 게, 왜냐면 배트맨이 이번에 이제 물론 그 브루스 웨인 배트맨이 이제 사라지기도 했지만 네. 이제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하비 블록이라든지 그렇죠. 하비가 사실 네.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죠. 네. 지금 이번 디텍티브 코믹스. 그러니까 네. 탐정 만화인데 정말로 그 탐정 디텍티브가. 만화라서 진짜 탐정의 주인공이 네. 됐어요. 하비블록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네. 왠지 좀 뭔가 꿍꿍이를 꾸미는 듯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하비가 모습이 이 나온단 캐릭터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유래 자체도 그렇고. 일단 그래서 뭔가 이제 꿍꿍이를 꾸미고 거기에 이제 그 새로운 배트맨이 된 고든 청장, 청장한테 고든 청장을 이제 부탁을 끌어들이는 예. 네. 그런 일단-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적을 하다가 이제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가운 얼굴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르네 몬토야가 몬토야. 몬토야가 앉아 나오죠. 있고요. 예. 네, 뉴 52 이전엔 퀘스찬이었죠. 예. 일단 추적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뉴 배트맨이 이제 활약하는 모습이 이제 구해주러오는데 드디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강화 수치의 그런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고, 르네는 이제 하비가 구출을 했는데 네. 하비 원래 이제 기존까지 네. 마나풀론의 이제 동료였던 그쵸, 파트너였던 네. 얘 이름이 같은 뭐였죠? 경우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핑인가 윙인가 안 본지 너무 오래돼서. 핑인가 윙인가 이잉인가 네. 하여튼 그런 네 이렇게 폭발을 그냥 네. 하는 놔뒀어요. 사람.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경찰 내부에 뭔가 그러니까 파벌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력 다툼을 이제 그쵸. 하는 그런 그 파벌 싸움에 지금 하비 블록이 그러니까 말려들었고 거기에 이제 고든 청장을 끌어들이는 네. 모양새거든요. 자기 파트너를 죽이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예. 부탁을 하고 있어요. 텍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지만 그림은 정말 좋은데 그림 정말 그림은 좋은데. 정말 훌륭한데 예. 항상 스토리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내용이 좀 필력이 약간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 봐줄 정도는 아닌데 뭔가 부족한. 뭐 부족해요. 많이 네. 아쉬운 그런 필력이라고. 2%도 거가 아니고 한 있습니다. 10%쯤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이제 이것도 네, 이제 10일 날 10일 나올 나오고요. 예정이고요. 네. 다음은 둠드. 네 스컬롭델의 할까요? 동물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스칼럽델이라는 이름만 듣고 좀 학을 떼시고 아니 거기다가 스카노트뿐만은 아니에요. 제목부터 둠드잖아요. 네. 그리고 저 물론 캐릭터가 저 모양이긴 합니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외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주인공은 대학생, 예. 일반적인 대학생이고 그 대학생 나름의 특유의 그런 고민과 그런 뭐런 애환 같은 게 있고 예. 그 애환에 자신이 알 수 없게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둠스데이라는 그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느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뜯다 보면 그게 바로 스파이더맨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 시절의 피터예요.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그런 뭐 괴롭힘이라든지 애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이런 슈퍼히어로 혹은 여기 상황에서는 약간 빌런이겠지만 슈퍼 빌런으로서의 그런 삶이 이제 얽혀 들어가면서 어떻게 네.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막 통통 튀어가는가. 네. 그걸 그리는 게 이제 이번 원래 그 스파이더맨의 원래 그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카말라 칸, 미즈 마블이 크게 호평을 받은 게 또 역시 그와 같은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더맨이나 미즈 마블처럼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 이런 괴물로 변한다는 입장에서 뭔가 좀 더 그 스파이더맨의 좀 새로운 색채를 입힌 트위스트를 줬죠. 네. 잘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두고 봐야 할 알겠지만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스칸업 때리긴 해요. 네. 근데 일단 방향 자체는 잘 잡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이건 좀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일단 뭐 네. 두고 봐야 알겠죠. 일단은 스칼렛 두고 혹시, 봐야 혹시 알아요. 알아요. 이걸로 이제 막 예. 갑자기 막 정말 개성을 새로 해갖고 두 번째 컴백을 할지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살짝 그리고 주인공이 게이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좀 네. 그리고 게일 것 예, 같아. 여기도 이제 6월 17일 여기네 네. 이제 시작이. 네. 그때 이제 시작할 거고요. 다음 타이틀은 닥터 페이트. 닥터 페이트. 이거는 제가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아. 굉장히 요거는 작가 얘기만 하고 갑시다. 이거 같은 저번에 경우에는 하지 콜랩 아, 네, 일단 뭐, 뭐 네. 많이 얘기는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민 온 그런 2세대죠. 네.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뭔가 있는 그런 인물, 갈등이 있는 네. 갈등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닥터 페이츠의 그 운명의 추구를 받아요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네. 그거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이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현재로서는 감을 잡을 수,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전혀 모르겠네. 지금까지 나온 프리뷰 중에서 네. 제일 가장 약해요. 혼란스럽다. 예. 약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고편이면은 이제 좀 더 본편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본편에서 그게 없습니다. 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는 콜레비치가 워낙 원로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쪼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편을 이거는 다른 의미로 1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둠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예상과 빗나갈 것 같아서 봐야 된다면 네. 이거는 정말로 1 보지 일- 않으면 예. 무슨 네. 얘기인지 모를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네. 프리뷰는 1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 작화만 볼 수 있다는 예, 느낌이죠, 사실. 작화. 뭐. 네. 소니리 이런 이런 작화가 예. 나올 것이다. 네, 작화는 정말 새로운 느낌이고 작화는 그러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히어로물엔 조금 왠지 위화감이 있는 그림체긴 한데 예. 이 그림체를 어떻게 할까가 조금 사실 히어로물이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그것도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되는 네. 네, 그게 닥터 페이트였습니다. 닥터 페이트는 네, 6월 6월 17일 17일 날 나오고요, 이것도.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네, 자정의 고담, 고담 고담 바이 자정의 고담. 자정의 고담이 템플 스미스가 떠났어요. 떠났죠. 네, 템플 갔습니다. 스미스는 그는 그는 갔지만 이제 새로운 후안 작화가 아니라 후안 페레이라가 페레이아가 이제 왔는데 들어왔는데요. 후안 뭐 작가 페레이아가 네. 네, 그러니까 고담 바이 미드나이트가 굉장히 작화가들이 굉장히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잘 그렇죠.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호러 쪽으로 일가견이 있는. 이거 보세요, 이거. 훌륭하죠. 뭐야 이거? 이제 이 후안 페레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더라는 작품을 다크호스에서 냈는데, 예. 네. 얼굴에 손가락 이게-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어라든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 그림에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 네. 작품이거든요. 이 그림을 그대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이제 지난 아크에서는 이제 벤 템플 스미스의 특기를 살려갖고 좀 더 그쵸. 코스믹 호러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풀어나갔었는데 물론 템플 스미스가 좀비물 같은 걸 안 그렸다는 건 아닌데. 안 그랬다는 건 네.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 이제 특기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후안 페레이아의 네. 특기를 살려갖고 그쵸. 네. 좀비물 같은 좀비물로 걸로 갈 것 같아요. 갈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들에 대한 그런 좀 더 다른 시각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배트맨 여기서도 이제 뉴 배트맨이 얼굴을 비치는. 보던 네. 배시도 활약을 나오고요. 네. 활약이라면 활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비 사태거든요. 그다음에 네, 시체들이 갑자기 막 살아나갖고 막 폭발을 일으키고 예. 거기서 이제 코리건이 이제 자신의 이제 관할서 이제 직원들과 같이 이 좀비들을 때려 부수면 이제 나가는 이제, 걸로 끝이 네, 나는데 고등청장이 이제 부탁을 하러 왔죠. 네. 자네가 힘이 있어야지만 자네와 자네 직원들 뭐 네. 팀원들의 이제 팀원들의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제 막을 수 예. 있다.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KT 비숍이 안 나왔어요. 저는 네, 아직 안 굉장히 나왔- 기대하고 아직은 안 하지만 나왔다. 이제 표지에 나왔어요. 네. 표지에 나왔으니까 때문에 네, 나올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타이틀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만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전 아크에서도 사실 첫 화 꽤나 괜찮게 시작해갖고 한 다음 화나 다음 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네, 약했다가 루즈했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아크를 이제 끝내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네. 훌륭한 전개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다시 그게 다시 루즈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성도 좀 애매하게 표시가 아직은 되고 이건 일단 프리뷰니까요. 프리뷰니까 네.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벤텔 스미스의 입김이 전 아크에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그쵸. 그 양반도 이제 실력이 있는 이 양반. 그렇죠. 작가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도 작가 겸 작가죠. 작화가였으니까요. 호러 작가죠. 그 사람도 네, 호러 만화 작가. 이번에는 레이 포커스가 이제 콘스탄틴 작가였었는데 네. 코리건을 콘스탄틴처럼 그려놨어요. 조금 이제 그 아까 살짝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콘스탄틴이 이제 DC로 왔단 말이에요. 버티고 그렇죠. 있을 때는 이제 콘스탄틴이 할 수 있는 거에 좀 제약이 좀 적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DC로 옮겨오면서 이제 제약이 생기면서 이 콘스탄틴이 이제 캐릭터가 조금 이 코리건과 겹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좀 껄렁껄렁하고 좀 털털하고 초능력 그다음에 같은 초능력이 게,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심령 현상을 이렇게 담당하죠. 파헤친다. 네, 그게 이제 둘이 완전 겹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존 콘스탄틴과의 이 코리건을 어떻게 차별화시키느냐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콘스탄틴은 이제 새로 또 하면서 작가가 또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쪽도 거기서 일단 두고 봐야 봐야 할 알겠지만 것 같고 네. 다음 타이틀은 그린 에로입니다. 그린 에로입니다. 예? 아니에요. 언제 나온지를 말 안 해줬죠. 언제 나오지 말 안 했어요, 저? 네, 요거는 이제 6월 24일 날 예. 녹화가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 이제 그린 에로. 그린 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거 보면 볼수록 패트릭 저처가 정말 그림이 좋았고 그림은 정말 훌륭해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벤자민 퍼시 같은 경우에는 글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릴 자체가 약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직 만화를 코믹스의 글이 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적응을 벤자민 못해요. 퍼시라는 작가의 그 성향을 딱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설명충입니다. 그쵸 말이 네. 말이 더럽게 많아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넘어가 보시면은 계속 넘어가 보시면은 저 말 상자가 보세요 네, 이 이거. 페이지만 보셔도 네. 지금 말 상자를 보세요. 와 진짜 토 나오지 않습니까? 호흡이 너무 예. 그냥 가팔나요. 갑갑할 정도로 가파른 그쵸.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봤을 때 8페이지인데 네. 10페이지 이상으로 늘려야 될 쓸 내용이에요. 예. 정말. 네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만화에서는 그림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장면에서의 이 대화를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이 대화 자체는 괜찮게 써요. 근데 그 만화라는 매체에 맞춰서 이 설명하는 그 말상자의 그런 빈도를 낮추고 네. 그림으로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대사 자체는 저는 괜찮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원래 그 극 작가잖아요. 예. 대본 작가, 스크린라이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 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안 줘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크린라이터도 분명히 이제 대사 배우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쓸 텐데 아마 그게 각본들을 보면은 뭐 가로 안에 이제 뭐 울면서 뭐 아니면은 뭐 누구누구를 뭐 흔들면서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너무 과하게 지금 만화라는 장르에서 너무 그쵸. 과하게 사용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극인데 뭔가 그러니까 배우들의 이런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그런 거를 뭔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예. 쓴다. 좀 그런 게 극작가인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린 에로가 이 자신의 삶이 답답한 삶에 질려가지고 네. 알래스카까지 도망을 도망쳤다가 네. 다시 돌아왔다라는 스토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별 내용은 없죠.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작화는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퓨처 샌드를 혼자서 이제 캐리를 했던 사람이죠. 예. 저쵸. 와. 패트릭 저처. 저처맨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린 에로우는 이제 6월 언제 나오죠? 6월 3일 날 나오죠. 금방 나옵니다. 3일에 그래서 과연 패트릭 저처의 하드 캐리가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설명충 벤저민 포시가 이길 것인가? 봐야 알겠죠. 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그린랜드. 그린 랜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조던이 도망자가 됐습니다. 네. 도망자가 네, 됐는데 40화에서 보면은 네. 킬로웍을 이제 때려잡고 이제 그러니까 반지를 버리고 그린 랜턴 코어의 그런 그 모든 그런 실책 같은 거를 네. 자신이 뒤집어쓰고 자신이 이제 사실 내가 나쁜 놈이었다. 나쁜 놈이었지 막 이러면서 아직 어디서 많이 본 전개죠. 그린 랜턴 코어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다 획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면서 네. 할소돈이 어디서 많이 네. 맛을 들린 것 같아요. 이걸. 저번에도 그래서 한번 이제- 하던 것 같더니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거는 쭉 넘어갑시다. 이건 내용도 정말 내용도 별로 없고요. 없고요. 이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크로노의 장갑을 건틀렛을 갖고서 그쵸. 이제 뭐 한다는 건데 예, 갑자기 이거 이제 것이다. 이렇게 생긴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좀 모습을 비춰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나와요. 예. 뭐 하여튼 네, 41화에 나오겠죠. 랜턴은 아무튼 뭐 랜턴은 그래서 6월 네, 3일에 3일에 나오고요. 나오니까요. 예. 네, 다음은 3000일. 3,000일. 여기는 이제 그 저스티스 리그 3천에서 계속 되는 건데 계속 이어지는 그 1년 이름만 후에 바뀌어갖고 예,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실. 분들이 기대하던 그
무언가가 나옵니다. 뭔가가 많은 분들일까요, 과연? 어떤 분들이 기대하던 뭔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 3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의 이제 히어로들을 이제 클론을 만들어가지고 네. 클론들이 이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개그물입니다. 개그물이죠. 개그물이고요. 키스기 팬이 원래 개그물을 참 잘 써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가감없이 그대로 잘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들이 굉장히 살아있고 여기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겔가드너가 나왔어요. 네. 이름은 그냥 가이가드너인데 네. 예전에 이제 가이가드너가 여자로 변신할 때가 있었죠. 그때 네. 이제 많은 그 만화 독자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는데 네. 그것이 다시 일어났죠. 네. 그래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네. 이 가이가드너가 사실 원래 남자였다가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네. 플래시도 여자가 됐는데요. 여기선 뭐 근데 플래시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플래시는 그거는 다른데 이제 가이가드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자애가 막 성나가지고 가니까 그 나라 아니야? 막 이러고서 나도 이제 여자가 됐으니까 이런 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네. 그러니까는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자였던 가이가드너가 여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3천을 계속 보시던 분들이라면 뭐 3천일은 네. 사실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 몇몇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DC 뉴 52에서 최고의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네. 취향 저격 당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개그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뷰가 좋았던 게 그 독립적인 이야기 한 화의 이야기로 깔끔하게 끝냈어요. 그렇죠. 뽕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다른 예고편들은 좀 트레일러 같은 영화 네. 트레일러 나도 같은 예고편이었는데. 느낌이었다면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의 그런 단편으로 끝나면서 캐릭터들을 잘 살려냈고 네.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런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요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일단 요거는 6월 24일 날 네. 1화 다시 1화부터 시작하고 네.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그리고 이거 너무 넘어갑시다. 컬렌번 작가 컬렌번 작가. 네, 컬렌번입니다. 네. 분위기 괜찮았고 예, 미드나이터 미드나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브 올랜도 이 작가는 한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그려본 경험이 있는 작가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나이터가 이제 지금 DC에서 공식 매형인데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매형님. 매형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드나이터의 그런 동성애자로서의 그런 정체성 이런 걸 좀 더 잘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했는데 일단 초반에는 그런 동성애자로서의 모습은 일단 거의 드러난 바는 거의 없고 첫 페이지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악마와 이제 미드나이터가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까 이제 콘스탄틴과 짐 코리건에 겹친다라고 했는데 네. 이 미드나이터 같은 경우에도 배트맨과 겹치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차이는 코믹스에서 그렇게 막 크게 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미드나이터가 이제 와일드스톰일 때는 배트맨과 겹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DC로 편입된 이상 네.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제 차별화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닥 보여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하지만 일단 에이코의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훌륭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저스티스 리그 3001과 마찬가지로 한 편의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 단편 안에서 이 예고편 안에서 하나의 깔끔하게 단편 하나를 끝냈기 때문에 그거는 높이 사줄만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작가로서의 역량은 인정해줄만은 한데 네. 이제 그 작가가 이 캐릭터를 잡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봐야겠다. 네, 이건 좀 봐야겠다라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나오는 날짜가 6월 3일. 3일 예. 나오고요. 자, 다음은 프레즈요. 네. 프레즈가 정말 이거가 딱 나왔을 때 제가 하이브에 걸려 있었어요. DC가 이럴 줄은 이렇게 할 줄만은 몰랐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게 작품이 많았죠. DC뿐만 아니라 빅2에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DC가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을 추구를 해왔어요. 네. 망해서 그렇지. 그렇죠. 망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DC 뉴 50이 시작할 때만 해도 호러, 뭐 전쟁, 마법, 오컬트, 뭐 별의별 그런 분야가 다 나왔지만 네. 그게 일단 다 망했는데 이 프레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감성으로 다시 이제 다양성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는 이제 카말라 칸과 타겟 독자층이 같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좀 발랄하고 귀여운 주인공. 네. 하지만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과감한 결단을 네.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는 이 예, 트통령. 네, 트통령. 예. 이 설정이 참신함. 예. 그리고 어나니머스가 유엔에 가입한 네, 국제 조직이라는 참 네. 조직이라는 참 이런 어처구니 발칙한, 없는 네, 어처구니 없다면 어처구니 없고 발칙하다면 발칙한 네. 그런 상상력,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예. 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일단 이 예고편만으로는 하지만 확실하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 그게 좀 있죠. 하지만 저는 일단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 볼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리미티드로 예.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도 리미티드인가요? 네. 이게 날짜가 언제였죠? 이게 6월 17일이네요. 네. 예, 6월 17일이고 네. 이것도 사실 리미티드였으면 참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그럼 이거. 넘어갑시다. 네. 정말 이거는 스칼롭델인데 다 필요 없고 랍델이에요. 네. 그림조차 나빠졌어요. 그림조차 나빠졌고 그냥 이것도 리미티드였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스타파이어가 정말 잘 떨어져 나와. 예. 네. 일단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섹션 8이네요. 섹션 A. 이거는 정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하면서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DC의 90년도를 느껴보고 싶으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섹션 8이 아무도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쵸. 영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도 아무도 돌아오리라고 그러니까요. 기대하지 않았고 독자도 아무도 얘들이 돌아오리라고 기대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돌아왔습니다. 엉뚱하게 돌아온 친구들입니다. 이거가 작가가 어떻게 되죠? 가스 이니스. 예. 그러니까 가스 이니스다운 글입니다. 네. 가스 이니스다운 작품이에요. 가스이니스와 존 맥크레는 그러니까 이 섹션 8이 히트맨이라는 시리즈에서 90년대 중반에 나왔었는데 그 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딱 정말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더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느낌이 확실히 그때 90년대라기보다는 뭐 2000년대 만화가 맞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90년대의 맛. 예, 이 90년대 맛이 정말 그렇죠. 그렇죠. 이 캐릭터 보세요. 이 캐릭터 디자인 진짜 캐릭터들이 다들 미친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같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저 전 페이지에 보였던 저 도그웰더 예, 같은 경우에는 악당에게 죽은 개 시체를 용접하는 일입니다. 예, 네. 그런 네. 능력을 가지고 능력이라면 있고요. 능력이죠. 네, 능력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알 수 없는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골 때리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히어로 같지도 않은 히어로들이 예. 만나가지고 쓰는 거고, 완전히 골 때리는 개그물. 그쵸. 그리고 90년대. 예. 네, 이게 이제 원조 섹션 A였죠. 원조 섹션 8이었는데 몇 명은 이제 죽고 이제 그렇게 된 그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90년대의 맛을 현대에 다시 느껴보고 싶다. 예. 그리고 작가가 일단 니꼬보는 예. 가스 이니스잖아요. 그렇죠. 믿고 보는 막상잼입니다. 이거는. 예. 막장을 그냥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시면은 걔를 용접해놨죠. 예, 진짜로 걔를 용접해 버리죠. 네. 밑에는 저게 뭐냐 하면 사실 이 프리뷰를 본 사람들한테 협박을 해요. 사지 않으면 자녀에게 걔를 용접하겠다고. 네. 그런 되게 그 막장 리미티드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작품 중 하나고요. 역시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를 하네. 요거는 이제 나오는 날이 6월 10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트레일러 2번입니다. 진짜. 네. 완전 트레일러 2번 스타파이어입니다. 스타파이어는 근데 정말 루파치노 그림으로 다 먹고 들어갑니다. 예, 진짜 이거는 훌륭했어요. 작화로 완전 먹고 작화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에마누엘라 루파치노가 이제 슈퍼걸, 이 전작이 이제 슈퍼걸이거든요. 예. 슈퍼걸 때부터 이미 이 그림으로 이미 많은 남자들을 남성 팬들을 남성 보유하게 팬들을 되었죠. 네, 올렸는데 그림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가다가 네, 이제 이 스타파이어가 이제 자신의 그 히어로 생활에 이제 질려서 예,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울려서 지구인과 동화되어 살고 싶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라고 이제 다른 히어로들에게 물어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슈퍼맨에게 그분께 물어보기로 물어보면서 합니다. 이제 그 슈퍼맨과 이제 그런 기원에 대해서 그런 서로 다른 그런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슈퍼맨이 키웨스트 플로리다의 날씨 좋은 플로리다 지상 락원 네. 플로리다에 이제 네 플로리다에 가면 이제 좀 더 개방된 그런 사람들과 네.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제 찝어줘서 이제 스타파이어가 네. 플로리다에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오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복장이 바뀌었죠. 네, 그쵸. 복장이 그러니까 옛날 복장은 정말
야하다 못해. 야시시한. 네, 그냥 구프만 가리고 있었다라는 그쵸. 느낌이었다면, 근데 좀 더- 약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틴 타이탄 가져온 거를. 듯한. 예. 그러니까 유니폼, 그러니까 의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네. 섹시하고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참 루파치노 참 잘 잡았어요. 예, 여기도 되게 일단 다른 것 이게 사실 내용으로 치면 앞으로 무슨 내용이 벌어질지 잘 감이 안 오는 거긴 안 오긴 한데. 한데 예. 근데 작화가 진짜 너무 다 먹고 들어갔어요, 그쵸. 이거는. 네. 그림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 네, 10일부터 날. 네. 이것도 리미티드던가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거 리미티드 아니에요. 이거 리미티드 아닐 아니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할리퀸의 할리퀸이랑 슈퍼거리. 파워거리. 파워. 예. 네. 할리퀸의 파워가 그거가 이제 그게 그거고. 있는데 예. 작가가 갔거든요. 예. 그리고 넘어가 보면 넘어가면 이제 네, 오메가. 오메가맨이 나왔네요. 네. 네, 이거는 오메가맨은 정말 영화 트레일러 같았어요. 네, 이거가 진짜 정말 아니,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좋은 그러니까 의미죠. 영화 네. 트레일러도 아니고 바이럴 비디오 같았어요. 아, 바이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 톰킹입니다. 톰킹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커리어가 굉장히 특이하죠. 네, 일단 작가. 글을 쓴 작가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그 CIA 전적, 그쵸. CI에서도 대테러 쪽에 있었어요. 대테러 쪽 전적. 그래서 딱 뭐냐면 정말로 그 IS에서 네. 내놓은 이슬람 스테이트가 예. 네. IS에서 내놓은 그런 이제 그 처형 모가지 영상 따는 같아요. 그런 예. 영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예. 듯한 그런 식입니다. 그런 섬찟한 그런 그래서 이제 영상이 카일 나왔어요. 레이너를 이제 처형하기 앞서서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그런 네. 건데 컷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네, 3 곱하기 3, 3 예. 3 효과적이에요. 고 했으면서도 네. 그래서 이거가 그래서 정말로 그 비디오를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권 쓴 인물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카일 레이너 바로 카일 레이너. 카일 네. 레이너입니다. 카일 레이너가 본 타이틀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안 죽었습니다. 안 본 죽었- 타이틀에서 안 죽고 여기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죽었다고 죽고 정확하게 나오지 말을 하지 않아요. 일단 작가가, 죽었다고 말은 안 네. 하지만 작가가 아무튼. 직접 죽은 거라고 말 안 했어요. 예. 하지만 처형 비디오가 이 얘기가 아직 나온다. 카일 레이너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맨에서 설명이 될 텐데 전 이런 방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앞으로 우리 이야기는 이런 식이 될 거야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궁금증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보여준 예고편 그런 거로서 정말 잘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 오메가맨의 예고편 정말 예고편으로서는 최상의 예고편입니다. 네. 정말 제가 이번에 본 예고편 중에 제일 훌륭했어요. 제가 음. 보기엔. 그리고 이제 오메가 가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린 랜턴에 나던 이제 등장 인물들이었는데 외계인 예, 외계인 등장 인물 겸 단체였는데 네. 이제 그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왔고 네. 이게 뉴 가디언즈를 사실 대체하는 그런 그쵸. 느낌이에요. 음. 카일 레이너가 레이너가 카일 레이너 말이 자꾸 안 나와. 네. 예, 카일이 카일이 계속 이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죽었다는 말도 안 했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 했으니까 작가가 직접 네. 아마 이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설마 1화가 6월 6월 3일 3일 날 에. 6월 3일입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은 이제 로스트 아미 이쪽 이건 같은 이제 경우는- 그린랜턴 코어죠. 네 코어를 예. 이제 잇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컬렌 또 몰입니다. 컬렌몰입니다. 네. 또. 다만 이제 작화가 네. 헤스 사이즈 네. 이제 스왑픈 띵을 이제 찰스 소울과 같이 했었던 작화가인데요. 이것도 이제 작화가 다 먹고 갑니다. 여기도 작가가, 작가가 많이 네. 먹고 들어갔어요. 사실 글은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정말 진짜 볼 게 없는데 이게 그 사람이 채색까지 다 하게 되니까 아, 정말 훌륭해요. 정말 정말 다 살아나요.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요 이상한 네. 세계에 이제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그린랜턴 코어들이 예. 이상한 알 수 없는 미지의 행성에 갑자기 떨어지고 행성인지도 몰라요. 네, 무슨 네. 이상한 세계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랜턴 배터리랑도 연결이 안 되고 네. 다른 랜턴 군단과도 이제 연결이 안 연결이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바로 네, 크로나. 크로나 아저씨가 네. 등장을 하는데요. 크로나는 진짜 뜬금없이 옛날 그러니까 과거 DC 유니버스의 악의 축이었죠. 악의 축입니다. 축이었죠. 나쁜 놈 아주 그냥 개입니다. 이름만 가디언이지. 네. 네. 가디언이라기보다는 정말 뭐라고 해요? 디스트로이어죠. 정말. 그러니까 가디언도 사실 악당이라고 보면 악당인데 악당 그쵸. 중에서도 또 악당이죠. 그러니까. 정말 네. 그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정말 일단 그림은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그린랜턴 코어인데 그린랜턴 반지가 작동을 하네 라는 그거 그리고 크로나 네. 그래서 궁금점은 이거는 일단 네. 여전 많아요. 네. 그래서 컬렌번이 이거는 좀 잘 써보려나 네. 일단 아니, 사실 컬레본은 시네스트로도 잘 쓰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기본은 해요. 괜찮게 그러니까. 쓰고는 있어요. 예. 기본은 하고 있는데 랜턴이랑 좀 잘 만나시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봅시다. 여기는 6월 17일 네. 이고요. 네.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예, 이게 마지막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네, 정말 그래서 굉장히 달렸는데. 길게 됐는데 길어졌다. 와 이거 자를까?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일단 이 정도. 일단 이렇게 다 오늘 짚어봤고. 준비한 건 다 이제 네. 끝을 냈어요. 사실 지금 오늘 이제 영상이 이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올라올 텐데 네. 오늘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제 오늘도 예고편이 이제 나올 나오고 이제 예정이니까. 계속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2주 다음 화에 동안 다음 네, 화에도 또 정리를 특집으로 한번 해서 다음 화에서도 또 한번 더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네. 가져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거는 진짜 그때 또 시크릿로드 정리하고 그때 또 다이버전스 정리하고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그 구성으로 얘기들은 아마 하지 다 않을까 갈 것 싶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러면 6월 3일에 그러면 그 뭐지 리런치 시작하기 직전에 찍어가지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본의 아니게 다음 화 촬영 날짜까지 예고를 오 한 바가 드디어 됐는데 오늘은 저기 뭐지 다음 화에 그러니까요. 내용하고 일정까지 잡혔어 드디어. 네. 완벽하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히어로캐스트 8화 그래서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네. 다시 6월 초에 초에 다이버전스 시작하기 직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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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했어.